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싸풋볼 나그네입니다. 직관은 언제나 아싸풋볼과 함께. 여러분 저희 요즘 아싸풋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카메라에 선 이유는 다음 주 바로 저희들의 새벽잠을 빼앗아갈 그 경기들,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전 프리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아약스의 경기,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의 경기. 제가 변두리 축구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프리뷰를, 여러분들이 축구를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프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아약스의 경기입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4강 1차전에 우리의 캡틴 소니가 나오지 못합니다. 이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고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손흥민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8강전까지 받은 경고가 4강전부터는 다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8강전에 징계가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8강전 2차전에 퇴장을 당했거나 아니면 8강전 2차전까지 누적된 경고가 다음 4강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이 징계는 연속이 되고요. 그때까지 받은 경고는 4강전부터는 이제 모든 선수가 경고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가 4강 1차전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뿐만 아니라 아마도 토트넘 입장에서도 지금 해리케인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최고의 공격력과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은 아마도 포체티노 감독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 토트넘에게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리케인 선수의 지금 4강전 복귀가 조금씩 점쳐지고 있긴 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소코 선수도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4강전에 결장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토트넘은 손흥민, 해리케인, 그리고 무사 시소코까지 이 3명의 선수를 모두 배제한 상태에서 4강 1차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4강 진출팀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들 아시겠지만 측면 수비가 거의 폭망 수준이고요. 측면에서 수비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1대1 돌파 거의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측면 풀백들의 공격 가담도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측면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공격에서 상대 수비수들이 두줄 수비로 버스를 세웠을 때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트넘이 어떻게 이것을 해소해내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이 이 측면 수비가 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3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월드컵 4강에 진출한 선수가 토트넘에는 9명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전세계 모든 다른 팀을 통틀어서 제일 많은 수치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러면 경험적인 측면에서 토트넘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약스에 비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약스가 여러분 이렇게 도장 깨기를 하면서 올라온 팀들을 한번 살펴보면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유벤투스까지 다 꺾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약스도 뭐 토트넘보다는 적지만 경기당 한 골에 가까운 실점을 하고 있고요. 뭐 약점이 없는 팀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아약스가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보다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축구를 지금 구사하고 있고, 4강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51대 49 정도로 아약스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약스가, 제가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어서 조금 사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분석 자체도 아약스의 강점을 프리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토트넘이 아약스를 깨뜨릴 수 있을까에 조금 중점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토트넘이 아약스보다 오히려 열세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트넘이 어떻게 하면 아약스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을까. 아약스는 빌드업 할 때 조금 독특한 형태를 지녀요. 대용 선수가 빌드업을 하는데 이 선수가 블린트와 데리흐트의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특이하게 블린트의 좌측편으로 내려가서 대용과 블린트 그리고 데리흐트 이렇게 3백 형태를 만든 상태에서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대용 선수와 블린트 선수가 두 선수 다 굉장히 전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약스 경기를 보면 데리흐트 선수가 최후방에 혼자 남아있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보여지거든요. 토트넘은 바로 이 타이밍, 이 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4강 1차전에서 아약스를 깨뜨릴 수 있을까 없을까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모우라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델레알리 선수가 뒷공간 침투 패스에 굉장히 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손흥민 선수가 침투할 때 델레알리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패턴 플레이들을 준비해서 그 아약스가 블린트와 대용 두 선수가 다 전진하는 그 타이밍을 노려서 역습을 한다면 오히려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도 타디치 선수가 선발 출장하는 제로톱 형태의 공격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아약스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현란한 이 스위칭이 일어나면서 수비수들을 좀 헷갈리게 할 텐데 과연 지금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팀 중에서 최다 실점을 하고 있는 토트넘이 아약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덜란드판 토탈사커, 네덜란드판 닭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팀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팀은 수비만 하지 않습니다. 이 팀은 아약스가 언더독이라고 해서 절대 가만히 있다가 역습하는 팀이 아닙니다. 끝까지 공격하고 끝까지 올라오는 팀인데요. 이 닭공 아약스가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4강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게다가 아약스는 지금 뭐 부상 손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토트넘은 부상으로 지금 나가떨어진 선수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이 두 팀이 뭐 역대 뭐 맞붙은 기록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토트넘이 2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뭐 수십 년 전 기록이라서 1981년 기록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토트넘과 아약스의 경기 많이 뛰고 전방 압박하는 팀들의 대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토트넘이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네, 토트넘과 아약스 두 팀의 이 수치를 좀 살펴보면요. 토트넘이 지금 경기당 약 1.7골을 넣고 있습니다. 전체 17골을 득점을 했고요. 실점을 14골, 경기당 1.4골, 이 4강 진출팀 중에 가장 많습니다. 아약스는 19골 득점을 했으니까 경기당 1.9골 정도. 그러니까 득점력 면에서는 토트넘이나 아약스가 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점 면입니다. 토트넘이 경기당 1.4골, 아약스는 정확히 10골을 실점해서 딱 경기당 1.0골, 1골 정도를 실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아약스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4강전이 2경기로 치러지니까 2경기를 합산하면 토트넘은 2경기에서 거의 3골에 가까운 실점을 하게 되고요. 수치상으로. 아약스는 2골 정도를 실점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 실점 수치를 토트넘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양팀에서 키플레이어를 제가 개인적으로 꼽자면 토트넘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것은 뭐 좀 국뽕이 가미된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토트넘에서 가장 폼이 좋고 가장 핫한 플레이어가 바로 손흥민 선수잖아요. 근데 4강 1차전에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 없다는 것, 이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토트넘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것이 관건이 될 테고, 아무래도 아약스는 아약스 빌드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는 프랭키 데용 선수를 저는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이 선수의 발을 어떻게 묶을 수 있는가. 토트넘은 이 프랭키 데용 선수부터 시작되는 아약스의 공격, 혹은 이 데용 선수가 막혔을 때 블린트를 통해 우회해서 진행되는 이 아약스의 공격을 전방에서부터 어떻게 압박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전방 압박을 통해서 아약스의 패스 줄기를 봉쇄해야 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지금 취약한 수비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전방 압박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서 버스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축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성공을 한다면 전방 압박을 통해서 대용이나 블린트를 봉쇄하거나 아니면 후방으로 물러나서 두 줄 버스를 세워서라도 아약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면 토트넘에게는 승산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4강 두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수치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바르셀로나가 가히 압도적이고 굉장히 안정된 전력을 챔피언스리그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득점이 23골, 경기당 무려 2.3골, 2골이 넘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점은 단 6골에 불과합니다. 0.6골, 경기당 실점률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리버풀 역시나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득점이 18골, 경기당 1.8골이고요. 실점도 1골 이하입니다. 9골 실점에서 경기당 실점률이 0.9골에 불과합니다. 두 팀 다 굉장히 안정된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바르셀로나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수치가 있는데 패스 성공률이 무려 90%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경기 전체, 이 챔피언스리그 전체를 이끌어오면서 한 경기가 아니라 모든 경기의 평균이 90%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9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팀이 3팀이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이 3팀이 90%를 기록했는데요. 바르셀로나만 현재 4강에 살아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 팀에서 키 플레이어를 꼽으라면 역시나 바르셀로나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메시 선수는 정말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폼이 떨어지지 않는, 30대에 들어서서도 폼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강에서도 미친 활약으로 팀을 4강으로 이끌었는데 4강에서 메시 선수의 활약 역시 기대가 됩니다. 리버풀은 우리가 흔히 마누라 라인이라고 하죠. 마네, 피르미누, 그리고 살라, 이 세 선수가 약속이나 한 듯이 4골씩 챔피언스 리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풀의 키플레이어는 골키퍼인 알리송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작년에 리버풀이 결승까지 진출하고도 이 골키퍼 불운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준우승을 하고 말았는데 이번 시즌에 4강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빅매치에서 골키퍼의 실수는 정말 치명적인데 리버풀이 전통적으로 골키퍼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이 골키퍼 불운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는 키플레이어로 알리송 선수를 꼽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4강전 진출팀들 프리뷰 분석을 하려고 앉았는데 사실 바르셀로나는 다른 분석이 필요하지가 않은 팀입니다. 이 팀은 지금 시즌이 계속 거듭될수록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게다가 리그 우승을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인 반면에 리버풀은 마지막 경기까지, 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피말리는 선두 싸움을 맨체스터 시티와 해야 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매 경기 어느 팀이 먼저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1위, 2위가 막 뒤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리버풀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리버풀에 어쩌면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 보여지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 바르셀로나가요 4강 승률이 5할이 안 됩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놀랐는데 4강에서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만 7승 8패 그러니까 5할이 안 되는 거죠. 좀 되게 의아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10년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2010년대에 들어와서도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만큼은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리버풀이 되려 4강 승률이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다고 하면 승률이 8할이 넘습니다. 리버풀이 2010년대에 들어와서도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4강에서의 승률만큼은 바르셀로나에 앞서고 있다. 이것이 사실 승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두 팀의 수치를 살펴보면 재밌는 매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강 승률도 있지만 또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요. FC 바르셀로나가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극강의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결승에서 2번이나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박지성 선수가 있을 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수치를 찾아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잉글랜드 클럽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거둔 수치가 무려 21승 11무 2패. 21승 11무 2패. 21번을 이기는 동안 단 2번밖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히 극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21승 11무 2패 바르셀로나가 잉글랜드 클럽을 상대로 단 2번밖에 허용하지 않은 그 패배, 2번의 패배가 바로 리버풀에게 당한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매치업이 이 두 팀 간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지금 이번 시즌에 모든 컴페티션을 통틀어서 홈에서 18경기 무패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요, 2013년 리옹에게 진 이후로 31경기째 무패하고 있습니다. 홈에선 절대 지지 않는 바르셀로나라는 거죠. 이 31경기를 지지 않는 동안 28승 3무. 비긴 것도 3번밖에 없습니다. 28번을 이겼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리버풀은요, 9번의 원정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정 경기 무패 행진의 리버풀이냐, 홈 무패 행진의 바르셀로나냐,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이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본방사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만약에 이틀 연속 새벽 경기를 보는 게 나는 좀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는 1차전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이 경기만큼은 꼭 보셔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리오넬 메시와 판다이크 선수의 매치업입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가 이번 시즌에만 무려 150회 이상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어요. 그런데 판다이크 선수는 이번 시즌 단 한 번의 드리블 돌파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뒤로 공이 지나가는 골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판다이크 선수. 과연 세계 최고의 공격수, 세계 최고의 드리블러와 세계 최고의 1대1 수비수,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 판다이크가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새벽을 투자하셔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두 팀은 챔피언스 리그를 5번씩, 유로피안 대회를 5번씩 우승한 팀입니다. 과연 이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서로를 이기고 결승으로 올라가서 6번째 유로피안 타이틀을 차지할 것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대가 되고요. 역대전적에서는 리버풀이 3승 3무 2패로 굉장히 좀 근소하게 앞서 있는데요. 뭐 이것이 경기의 결과에 미칠 어떤 그런 영향력은 제가 보기엔 없다고 보여지고요. 뭐 한 번 더 이긴 거니까요. 근데 지금 두 팀 다 후반기로 갈수록 전력이 좀 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리버풀도 살라가 최근에 폼을 회복하면서 연속골을 넣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건재한 마누라 라인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피르미누 선수가 부상으로 지난 경기를 건너뛰었는데요. 피르미누 선수의 회복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리버풀이 자랑하는 이 마누라 3톱 라인이 가동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선수가 다 선발로 나온다면 아마 바르셀로나 수비진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든지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이 선수들을 막아내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리버풀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작년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에서 안타까운 부상을 당해서 무려 1년 가까이 휴식을 취하면서 재활했던 옥슬레이드 챔벌레인 선수가 4강전 직전에 거짓말같이 복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선수의 실전 감각이 얼마만큼 올라왔을지 모르지만 부상을 당하기 전에 보여줬던 활약을 우리가 기대해 본다면 리버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토트넘과 아약스,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리버풀, 다음 주 우리의 새벽잠을 뺏어갈 이유가 될 만한 충분한 그런 네 팀이 4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벌써부터 막 설레는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벌써부터 다음 주 그 축구 경기가 막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유럽 축구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잠을 조금 줄이시고 축구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이 경기들 여러분들 직관은 못하지만 집관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관도 언제나 아싸풋볼과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